수익률까지 떨어졌다, 건물 가격이 그 정도라면 저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저도 낙관적으로 보지만, 그러더라도 혹시나 이게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갈까 생각이라는 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강남 부동산, 건물뿐만 아니라 집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된다, 강남에도 좀 거래가 요새 좀 뜸하다, 집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만약에 건물 가격이라는 거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이 10억이에요. 전세가가 7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떨어져도 전세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7억 이하로 떨어지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게 있잖아요. 전세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잠깐인 경우가 있는 것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잠깐 있는 거지, 대부분 우리가 보통 집값을 이야기하면, 아파트값을 이야기하면 전세가가 받쳐준다, 전세가가 최소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그러면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죠. 건물에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건물은 그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세입자가 없어요. 그럼 이건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건물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요리의 재료인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 이거 세입자가 없어요. 노후된 거예요. 이건 철거하고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임대가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건물이라는 거는, 그 재료인 상태에서의 건물은 의미가 있지만, 다 지어져 있고 멀쩡한 건물인데 임대가 안 된다? 그럼 이건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앞으로 그 인근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건데 아직은 임대가 안 됐다, 그렇다면 그거는 기다려 볼만 하겠지만, 이미 그렇지 않은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됐는데도 임대가 잘 안 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매우 적거나 없거나 아무도 탐내지 않는 건물일 거예요. 즉 건물의 가치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임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임대가 제대로 잘 됐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물 가격이, 최근에는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크게 보지 않아, 나는 시세 차익만 있으면 돼, 수익률 1%라도 괜찮아, 시세 차익 20% 오르면 돼, 30% 오르면 돼. 그렇지만 그 건물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임대료가 기반되지 않은 시세 상승은 저는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거 보면 10억이었던 점이 20억 된 거 많잖아요. 2년 동안. 근데 10억일 때 전세가가 7억인데 20억이 됐는데도 7억이다.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10억일 때 7억이었는데 집값이 20억이 되니까 얘가 15억이 됐다, 전세가.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이 매매가가 인정이 되고 전세가 역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10억 이하라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에 기반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건물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가격, 그 건물의 수익률이 5% 이상 높아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값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으면 건물값이 낮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월세가 1억이 들어온다. 근데 그 1억을 몇 프로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고, 수익률이 높으면 건물 가격이 낮게 책정되잖아요. 근데 건물의 수익률이 5% 정도가 저는 떨어질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남의 수익률이 1% 중반대도 있고 2% 초중반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 가격이 떨어져서 최대로 높아져야 5%? 정말 이건 최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4% 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4% 수익률까지 떨어졌다, 건물 가격이, 그러면 그 정도라면 저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예측해 보면, 이 건물이 지금 이 가격인데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건데, 사실은 4%나 이렇게 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그 정도로 예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수익률과 상관없이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로 인해서 산 분들은 내가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못 사신 분들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막 급격히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막 예전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도 영향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이라는 거는 결국 본질 시장에서 보는 가치로 재평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 그럼 그 수익률 대비로 따져보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 상승까지 따져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지고 건물값이 높이 평가된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을 하면 과거에 튤립 투기, 튤립은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자재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얘는 예쁘면 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 0에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컵이라고 칠게요. 이게 제가 이거 3만 원인 가지고 샀는데 3만 원 아니라도 컵은 물을 따라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쁘니까 제가 3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마시고 이렇게 뒤집어 놔도 물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손잡이 모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좋아서 샀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이 컵 누가 3만 원 주고 사요? 그쵸? 이 컵 아니라도 물만 마실 수 있는 컵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컵이 3만 원이라고 같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 떠먹을 수 있는 거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 똑같은 쌀인데도 훨씬 비싼 쌀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유기농 쳐줘요? 아무도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먹고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하지 그 이상의 프리미엄 가치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샤넬이고 루이비통이고 저거 다 해도 전쟁 나면 그거 누가 따져주겠어요. 그냥 지금 뭘 담을 수 있냐, 담고 어디 피난갈 수 있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확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럼 건물의 수익률을 보겠죠. 물론 그 정도로 완전히 어려워져서 모든 세입자들이 다 나가고 경제 공황이 오면 건물의 가치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투자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지식도 휴지될 테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친다면 그 시점에는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인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볼 거니까, 그 수익률의 기반으로 맥시멈 높아질 수 있는 월세 수익률은 연수익률은 전 4%, 5%?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최대한으로 떨어져도 수익률 높아져서 이 건물 가치가 평가돼도 이 정도는 될 테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지금 이 정도를 더 주고 사도 된다 말아야 된다 한번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답 나오기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2%짜리를 4% 한다면 내가 2배를 더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긴 어려운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임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지는 이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어떤 정도의 임대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건물을 사는 것은 일단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 건물을 팔려는 분들이 전해주는 얘기만 100%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건물을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건물의 본질은 임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꼬마빌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재생목록에서 강남 꼬마빌딩 아예 섹션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보시면 좀 더 깊게 여러 내용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